네, 이번 시간에는 정책 공공외교에 있어서 다른 나라 사례, 그리고 재외동포라고 얘기하는 디아스포라 정책 공공외교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외동포 공공외교,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재외동포의 공공외교적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라는 분들은 모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 나라를 대표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에 한국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국인을 통해서 한국을 이해하는 현지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한류와 연관돼서 문화 공공외교에 있어서 재외동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하나의 이미지, 국가의 브랜드로서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책 공공외교와 관련돼서 이 재외동포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책 공공외교는 소위 띵크탱크 또는 인플루언서들, 이렇게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죠. 그러니까 거주국에서 거주국 국민인 재외동포가 하나의 로비 세력으로서 그 나라 국민으로서 그 인플루언서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국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공공외교에 있어서 재외동포의 가치, 이것은 굉장히 중요시됐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세계화 시대, 전 지구촌 시대가 되면서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초국경적인 네트워크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적인 네트워크, 그러면서 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소위 우리가 다양한 정체성, 중층적, 복합적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이 재외동포들이 중개적 역할 또는 관계적 역할, 조직화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정책 공공외교처럼 하나의 의제를 형성해서 국제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최근에 한 개인의 활동도 국제적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특정 국가에서의 재외동포 활동이라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이러한 재외동포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화하고 정책 공공외교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의,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의 네트워크로 활용을 하죠. 중국 역시 화교화인들의 공공외교라고 하는 아예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까지 법제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재외동포를 활용해서 공공외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 공공외교에서의 재외동포들, 디아스포라들에 대해서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를 좀 알아볼까요? 이스라엘은 김태환이라고 하는 분의 연구에 보면은 내재화된 공공외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특수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유대인 로비, 유대인 활동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재해동포가 외교정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자산이자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의 네트워크화했고, 그래서 이들이 공공외교에 있어서 주체도 되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라가 없이 수천 년간 흩어져 있다가 중동 지역에 국가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의 유대인들의 공공외교 활동, 이것이 성공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겉으로도 잘 드러나지 않는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 체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로비의 영향력, 특히 미국의 중동 정책에 있어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로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는 국내의 이익 집단화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이니까요. 그래서 국내에서의 하나의 친이스라엘적인 이익 집단화.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비라기보다는 하나의 거주국에서, 즉 미국에서의 미국 사회에 다양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로비 단체들 활동을 보면은 그 초점이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미국에 이제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정착하고 또 살 것인가 하는 사회복지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건국,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건국을 방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으로부터 방어까지 이렇게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는 크게 네 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가 보조금 단체입니다. 이것은 단체가 모금한 기금 또는 미국 의회에서 승인한 미국 내 예산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조직, 단체, 프로젝트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또 이 보조금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명칭상 American Committee for, American Friends of, 미국의 친구라는 것, 미국의 위원회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오히려 유대인적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사회에서, 각각의 사회에서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금을 모집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친이스라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것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집단적 힘을 결집해서 대규모적인 홍보 캠페인
또는 의회 및 백악관 같은 정책결정기관의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공공외교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이 이 주창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 및 훈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일반 미국의 대중들이 또는 엘리트들이 유대인 및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공공외교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로비 단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외동포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나라 사례로서 일본의 그러면 정책 공공외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패전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침략 국가로 돼 있었기 때문에 평화 국가라는 이미지를 좀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 지금은 3위입니다만은 2위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문화외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에 2010년도 이후부터 특히 아베 신조 정부부터는 소위 가치외교, 역사 수정주의에 기초해서 보통 국가 정책이라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일본의 보통 국가 정책. 그러니까 역사적 책임이라든지 평화 이런 데서 이제는 좀 더 공세적인 정책 공공외교를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국제교류재단처럼 국제교류기금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엄청나게 크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외에 있어서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1991년도에 CGP라고 하는 Center for Global Partnership, 여기는 전혀 일본적인 요소가 없어 보이죠? 이름에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미국에 대한 정책 공공외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CGP에는 기본적으로 현지화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내재화라는 표현을 썼다면 일본은 지금 현지화를 쓰고 있습니다. 현지화는 뭘까요? 운영하는 사람들도 미국인들, 특히 미국의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심포지엄, 세미나, 공동연구 같은 지적 교류를 하고 있고, 정책 연구 지원, 인사교류,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 대학들에 대한 지원, 펠로우십 같은 장학금 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국의 정책 공공외교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이 중심이 미국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초점이 미국에서 일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글로벌한 차원의 이슈들, 전 세계적인 이슈들에 초점을 맞춰서 일본적인 것을 좀 희석시킨다, 엿게한다 하는 점입니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중고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층의 네트워크를 하고, 특히 일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풀뿌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련된 문화외교적인 정책 공공외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국들은 자기네만의 다양한 정책 공공외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